주희경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KBS 텔레비전에서 이번에 가을철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네. 근데 그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는 프로그램이 새로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희경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기 위해 저희들이 이렇게 주희경님 방에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저도 영광스럽습니다. 첫 프로에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래전부터 한번 모시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차례 부탁을 올렸었는데 반 정도 승낙을 하시고 지금까지 미루시다가 이번에 그렇게 승낙을 해주셔서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드릴 말씀이 특별히 없어서 내용 있는 말이 될지 어쩔지는 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주희경님과 이제 그 대화를 나눌 자리를 잡느라고 이렇게 앉다 보니까 메모지를 뜻하지 않게 봤습니다. 주희경님께서 놔두신 것을요. 그 뭐 훔쳐보고자 본 게 아니고 이 탁자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 무슨 사형수 그러고 김누구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어떤 메모지입니까? 그것은요 지금 현재 사형수인데 그분이 바로 그 의정부에서 우선 그 경찰관이 왜 그 이웃과의 그 어떤 그 아주 쭉 지내오는 사이에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격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격해진 나머지 몇 사람을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죠. 네, 있었습니다. 거기, 그 사건에 말하자면 주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의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지금 좀 언론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만은 그 사형 제도 자체가 과연 정말 타당한 거냐. 사형을 살인범이라 해서 사형을 시키는 것은 하나의 결국은 보복 이상의 다른 의미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런 사형수들이 굉장히 후회하고 자기 범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그런 참작할 만한 경우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형을 집행하기보다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회개해서 참된 새로운 삶을 길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 안팎으로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지금 서명을 한 받았고 또 받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케이스로서 이 사람의 경우에 저도 한 2~3차례 만났습니다. 직접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가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관계로 이제 제가 한 2차례인가 만났는데 굉장히 본래 심성은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신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 물론 자기가 사형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참 참된 사랑을 살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사형수들이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많다 그래요. 근데 대개 그렇게 많아지면은 사형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담당하는 신부님이 여러 사람 이름을 댄 가운데 특별히 이 사람 이름을 저한테 대면서 좀 사형이 집행 안 되도록 어떻게 좀 당국에 청원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이름을 좀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그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작년이 고이셨다고요? 네. 근데 언제 봬도 건강이 아주 좋으신 것 같거든요. 무슨 비결이 있으신지요?
뭐 큰 비결은 없고요. 예. 제가 아마 뭐 타고나기라면 체질이 조금 뭐랄까 병이 적은 그런 체질로 네. 타고난 것입니다. 예. 하루 일과가 어떠십니까? 아침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하루 일과는 제가 그 잠 문제가 좀 있어서 네. 아침에 아주 그 일찍 일어나는 편은 아닙니다만 네. 한 6시 반에 그렇게 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보다 좀 늦을 때도 있고요. 네. 늦을 때도 있고 그러고는 그냥 평소에 그냥 이 대체로 규칙적인 그런 일과입니다. 그러나 네. 이제 뭐 하루 일이라는 것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네. 또 뭐 저는 여기에서 사모보는 때 시간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의 성당들이라든지 혹은 기타 단체 방문도 있고 네. 그런 거죠. 예. 네. 예. 그럼 주무시는 시간은 일정하십니까? 자는 시간은 근데 늦습니다. 네. 또 아주 그건 또 아주 또 늦는 편이고요. 네. 그걸 야행성이라 그래요. 아주 늦는 편이고 예. 그래서 12시 가까이 된다든지 어떨 때 네. 그거 넘는 때가 있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 네. 넘는 때가 있습니다. 예, 네. 자주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그 LA를 비롯해가지고 남미를 순방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예. 직접 가서 보시고 느끼신 그 감회가 어떠신지, 또 남미의 성과는 순방하신 성과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그 남미를 조금 먼저 갔습니다. 네. 남미를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LA는 가기는 뭐 남미 갈 때 그 지나갔습니다만 네. 그때는 아직까지 그 남미 LA 폭동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고요. 네. 근데 어디 가든지 우리 교포들이 아주 부지런히 일하고 네. 그리고 참 고생은 많이 하지만은 어떤 의미로 다른 그 뭐랄까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비해서는 네. 돈을 잘 버는 편입니다. 부지런히 네. 일하고 네. 아끼는 편이고 네. 하여튼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이라도 말이죠. 우리 교포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들만큼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잘 되지 않겠나 보일 정도로 그렇게 네. 우리 교포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네. 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그 외국 사람하고의 그런 접촉이라든지 사는 이런 경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사는데 그 나라의 그 어떤 풍습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적응을 네. 좀 하는 데는 상당히 그 어려움을 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남미 같은 데 보면은 남미에 가 있으면서도 그 영주하는 자리로 말하자면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실제는 거기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어디 저 미국으로 향해 있습니다. 아마 그 자신들보다 자신들의 그 자녀들의 교육을 그 아들 딸들은 다 참 미국 어떤 그것도 그 유명 대학에 모두 네. 보내고 싶고 그런 우리 부모들 아마 전부 그런 어떤 그 이상이라 그럴까 그런 목표를 그런 삼고 이민 가는 목적도 그것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남미의 어떤 나라 같으면 제가 먼저 가서 파라과이라는 데 갔는데 그런 데 같으면은 거기에 살면서도 거기에 뭐 집을 산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정주하는 그런 것이 별로 그런 심정이 별로 없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버는데 거기 말을 배운다든지 거기 어떤 적응에 산다든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적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결과로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뭐 예를 들면 무슨 이민법이 걸린다든지 교통법이 걸린다 하면은 그 문제를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러니까 돈으로 해결합니다. 아하. 돈으로 해결하는 게 그게 어떤 습성화돼 버렸어요. 예. 어떤 나라에서 보면. 예.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중에 지금은 그 자꾸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한국 사람은 돈으로 해결한다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예를 들면 부정부패 같은 이런 것이 있는 것도 관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다면 예. 그러면 한국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이용을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민들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뭐랄까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또 하나는 그 나라 사람들, 일반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말이죠. 예. 그런 모습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예. 늘 있다는 이런 것이 우리 이민들이 하나 문제 같고, 또 남미임은 어떤 뭐 긴 안목으로 보는 그런 이민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 그 일본 사람들 같으면 아직도 저 일본이 잘 사는데도요. 아직 남미에 파라과이 같은데 농업 이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업 이민에 갔다가도 도시로 몰려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시골의 농촌에서 농사 짓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간 이유도 있겠고, 네. 또 하나는 농사 짓는 데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근데 뭐 저 도시에 나가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자면 뭐 부지런히 하면 돈 번단 말이야.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쪽을 택하냐면 쉽게 돈 버는 쪽을 택하거든요. 예. 뭐 쉽다는 건 아니고 일은 부지런히 네. 하지만 하여튼 돈 버는 쪽을 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는 지금 고생을 하지만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 손자 대가 되면은 우리가 나아질 거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우리는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민 정책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민 가는 사람의 어떤 자세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먼 안목을 큰 목표를 두고서 하는 그 이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하나의 그 좀 아쉬움을 느끼는데, 그래도 뭐 여러 나라에 가보면요, 하여튼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네.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뭐 다른 또 그거에 뭐 우리보다 어떤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고 이런데 비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네. 지난번에 러시아를 비롯해서 동구권을 또 그 순방을 네. 하셨다고요. 네. 그 오랫동안 그 장막에 가려졌던 동구권을 그 종교계 지도자로서 그 한 번 가서 보신 그 느낌이 어떠하신가? 그 동구권은 궁금하네요. 처음이고요. 예. 처음이고 또 잠시 갔습니다. 네. 뭐 주로 뭐 그냥 수도, 그 네. 나라 수도는 이제 부다페스트, 헝가리는 부다페스트, 네. 그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는 프라그, 네. 예, 폴란드는 warso하고 좀 그 아우슈비츠까지 가봤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모스코 이렇게 네. 잠시 이렇게 방문한 게 되기 때문에 수박 그달기에 불과하지만은. 네. 그리고 제가 또 그 관심을 가진 거는 결국 저희 교회, 네, 교회. 교통의 그거였는데, 교회 교통에도 이제 지금까지는 자유가 없이 억눌려 있다가, 네. 이제 자유의 이제 그 빛을 보고서, 새롭게 이제, 정말, 무언가로,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로서의 위치를 이제, 찾아서, 선교 활동을 좀 활발히 해보려는 그런 기운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봤죠.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마 모스크바에서는 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요, 그 공항에서 모스크바 시내로 들어가는데, 모스크바 가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예. 네. 근데 거기 우리 김포공항에서 예를 들면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데도 입간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쭉 있는데 그 입간판의 90%가 한국 상사 거예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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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뭐 현대다, 뭐 대우, 뭐 성경, 뭐 또 금성, 뭐 하여튼 네. 이런 식으로 네. 제가 그 남의 나라 거를 본 거는 일본 거 하나인가 하고 또 어떤 나라 거 하나인가 하고 뭐 네. 한 두서너 개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도착해서도 이제 우리 상사 대표에 일하시는 우리 신자분들도 있고 네. 해서 이제 만나고 이러는데, 근데 저는 그때 완전히 이것이 좋은 일인지 어쩐지 그런 좀 판단이 잘 안 써요. 네. 예. 걱정이 되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남미나 이제 그 북미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포들이 부지런히 그 일하고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좀 이렇게 잘 쓰는 편이고, 네. 돈을 과시하는 편이거든요. 네. 예? 네. 이제 그런 데서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는 이 북미에도 문제가 그대로 있고 남미 쪽에 그 문제가 더 두드러지고요. 예. 이러는데
그쪽을 여행하며 동구 쪽에 여행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일단 모스크 같은 데 바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거기 대학에서 예. 유학생들, 외국에서 유학생들로부터 그 학비를 받는데 네. 부자 나라에서 온 학생은 더 받고 네. 가난한 나라에서 온 학생은 덜 받는데 네. 제일 많이 받는 데가 미국인데요. 네. 미국에 준해서 많이 받는 데가 한국이에요. 일본보다 더 받는데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너무 과시를 해서 그럴까요? 그렇죠. 한국 사람 여행객들도 돈을 쉽게 쓰고 그 돈 자랑을 좀 한다 그럴까요? 그런 편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사들이 그 있는 게 한편은 우리나라를 맞아서 뭐 어디 좀 알리는 같은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상사에 나온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일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 일본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고 말이죠. 그럼 뭐 상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섰는데 그들은 별로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한다는 것이 이게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건 우리가 이렇게 길을 닦아놓고 난 다음엔 그 뒤를 말이죠. 우리는 이해가지 못하고 예, 일본이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나 길을 닦아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답을 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도 지금 그쪽에 구매력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일본 상품을 아직 사기에는 아직 그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는 오히려 우리 한국 상품이 몇 개 들어가는 그런 거라. 뭐 제가 알아들은 거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구라파 같은데 프랑크푸르트 같으면 그런 그 금성이면 금성 그런 뭐 혹은 뭐 삼성이든지 재고품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기 위해서라도 그 동구권의 시장 개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설명은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전달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어떤 과섭이라든지 혹은 뭐 사치풍조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그 뭔가를 예를 들면 외교를 통해서인지 뭘 통해서 혹은 또 유학생을 통해서까지 유학생을 통해서까지 그게 세계 이렇게 어떤 한국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다. 돈을 또 잘 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가고 있지 않는가. 근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그 효과를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죠. 네. 좋은 효과일 수가 없겠죠. 예.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신다는 말이 한동안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것은 주의경님이 정말로 북한을 방문하시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아니 최근에 그런 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물론 제가 북한을 가보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그렇듯이 정말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동포들이니까 우리 분단된 이 조국의 그 아픔을 생각해서도 꼭 가보고 싶은 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그런 의미로 저도 가보고 싶은 거고요. 근데 저는 또 저 입장에서 저는 이제 서울대교구장이 전주교 서울대교구장인데 저희 서울대교구의 일부가 북한에 있습니다. 황해도가. 여기에 그 교구로서 여기에 속하는데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참 목자로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하자면 어떤 목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돌봐야 되는데 못 돌보는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동시에 이 평양 교구라고 있습니다. 그 평안 남북도를 하는 교구가 돼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교구장 서리입니다. 교구장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그런 의미로도 가봐야 되고 그래서 늘 가보고 싶은 마음은 늘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에서 몇 해 전에 한번 저를 초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저는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가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막바지에 가서 그 편에서 뭐 거절했다 그럴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못 가게 됐습니다. 그 초대했다가 거절하려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표면에 내세운 하여튼 형식적인 이유라도 뭐 있었을 텐데. 그때 하여튼 말로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갈 때는 가게 되면은
나는 38선을 뭐랄까 휴전선을 통해서 판문점으로 걸어가고 싶다. 예. 꼭 뭐 우리나라를 갔는데 육로로, 우리나라인데 말이야. 예. 우리나라인데 왜 북경을 통해서 간다니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소망이었고요. 그러나 그건 고집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인애들은요, 그것도 그냥 구실로 삼아서 뭐라고 말했냐면 추기경님이 그 미군이 지키고 있는 휴전선을 미군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이런 표면의 이유를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동시에 우리는 그 김추기경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모른다. 이제 그걸 이제 그 저의 방문 준비를 위해서 제가 보낸 신부에게 그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이제 정식 이유고,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 이제 그 두 말 같이 했어요. 두 마디 다 같이요.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 뒤에 말이 저는 그들이 말이 좀 속셈이다 이거죠. 그렇군요. 통일, 그럼 뭐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 거죠. 지금 뭐 갈 수 있으면 언제든지 정말 제일 가고 싶은 자리가 북쪽입니다. 근데 요 근래 그 카톨릭 교계에서 그 시국에 관한 무슨 어떤 견해라든가 과거에 비추어서 정치적인 그 말하자면 시국을 걱정하는 얘기라든가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줄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대충 저희들이 짐작하건대는 자꾸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서인지 아니면은 얘기할 일이 얘기할 만한 이제 그런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또 종교가 정치라든가 시국에 너무 관여하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모신 자리에서 제가 그 현 시국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는 한 말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군요. 뭐 시국이 아직도 염려되는 건 사실 염려됩니다. 아직도. 그러나 전에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은. 전에 시국이 어려울 때는 시국이 어렵지만 어려운 건 다 알면서도 그 어려운 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말을 생각을 가지면서도 말을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죠. 말하자면 어떤 그 모험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말을 꼭 하기를 원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교회마저도 입을 다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때는 이제 한 편이고요. 지금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지금도 물론 시국이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말을 하고 있고 말할 수 있게 됐고 말해도 아무도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럴 때는 교회가 무슨 뭐 그렇다고 시국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염려하고 교회 나름대로 생각을 또 표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죠. 있는데 지금은 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도 많기 때문에 교회의 말 서령이 있어도 그게 별로 다른 데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그러니까 중복해서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본래 그 뭐 교회는 세상 안에서 함께 사니까 세상 일을 함께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세상에서 정치하는 분도 있고 경제를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다 각각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 교회는 자기 노력을 또 자기대로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시 이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이제 곧 그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번 대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데 저 관심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네. 하는 것보다가 네. 예. 이번 정말 대선은 정말 잘 치러야 되겠는데 하는 네. 그런 의미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이번 대선에서 역시 그 우리가 그 누구누가 후보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또 이 지역 감정이라든지 네. 이런 것의 그런 대립 양상이 네. 자칫 잘못하면 격화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대선은 어차피 치르긴 치러야 되는데 네. 그런 부작용이 없는 네. 참으로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네. 그런 선거가 되어주기를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의 관심입니다. 네. 이번에 그 엄정 중립을 그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도 탈당을 하고 그리고 중립 내각이라는 그런 참 우리나라의 그 정치사상 없었던 일이 지금 생겼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이 엄정 중립으로 모든 공무원도 모든 선거 관리를 하는 그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또 각 당에서 다 그렇게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을 하십니까? 낙관은 안 합니다. 예. 낙관 안 하고 그러나 공명정대하고 또 이번에 그 새로이 출범하는 그 중립 내각이 네. 참으로 그런 의미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도록 네. 그렇게 희망을 하는 거죠. 네. 예, 그건 뭐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희망이겠습니다만,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뒤에 대선 후에 또 우리가 정말 네. 무슨 정당성 문제라든지 정통성입니까? 네. 그런 시비가 나올 수 있겠고 이런 선거가 오히려 국민을 이렇게 화합으로 이끌지 못하고 이걸 또 분열로 갖다든지 하기에는 좀 큰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이제 출범하는 그 내각도 그렇고 말이죠.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 자신들도 그렇고 네. 모두가 다 참으로 각자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가 이 나라가 정말로 민주주의로 나갈 것인가 아닌가 말이죠. 네. 이 나라가 참으로 그 어떤 그 복지국가로 네. 모든 이가 하나 되는 그리고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네. 그런 나라가 될 건가 아닌가 이런 것을 더 관심을 두고서 정말 이 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로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좀 얘기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가톨릭이 원래 낙태를 반대하는 그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낙태 무덤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상하죠? 네, 모순된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모순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타당하죠. 어떤 지나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가치관의 전도다. 예. 인간의 가치가 네. 존중되지 않고 네. 물질의 가치가 더우면 그런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근본적인 생명의 가치입니다. 예. 인간 생명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생명을 잃으면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생명이 예. 인간의 생명은 언제부터냐? 내 생명은 언제부터입니까? 내 각자의 생명 생활 때. 네. 어머니 태중에 임신되는 순간부터 나의 생명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 인간의 생명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생명을요. 예. 우리는 인구 조절이라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근데 요즘은 그 이유보다가 각자의 말이죠. 안이한, 안락한 삶을 위해서. 네. 예? 네. 자식 키우가 말하자면
귀찮고 네. 힘들고 네. 이런다는 그런 이유 등에서 이걸 아주 첫 순부터 어릴 때부터 또 잘라버립니다. 그게 예. 낙태 아닙니까? 예. 아주 초기도 아니고 말이죠. 몇 달이지 보통 보면 뭐 몇 달 후에 하거든. 예. 그때는 벌써 인간의 형체를 갖춘다 그럽니다. 네. 그 인간이거든 분명히. 내 각자가 자기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할 때는 분명히 나의 생명이란 말이야. 예. 인간의 생명이라. 그걸 죽여버립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 같다. 약자의 가장 약한 자입니다. 예.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게 태아입니다. 예. 가장 약한 자. 예. 항의도 할 수 없어요. 예. 그걸 우리는 잘라버립니다. 예. 여기서부터 문제가 온다. 이게. 네. 우리의 지금 문제가. 네. 인명을 경시하기 시작한 것이 거기서부터다. 예. 인명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상징적 뜻입니다. 상징적인 뜻입니다. 네. 상징. 걔들도 인간이었다, 생명이었다. 네. 그 무덤이 있음으로써 네. 거기 무슨 실제 무덤이 있겠습니까? 실제 무슨 해골이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각성을 하자 이거죠. 아. 그것을 통해서.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요. 네. 1년에 낙태가 얼마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말이죠. 없지만 네. 전문가들이요. 네. 150만에서 2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을까요? 예. 예. 그게요. 네. 미국의 낙태 수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네. 인구 비율로 보면 인구 비율보다 훨씬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낙태 천국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요. 정말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데 정말 각성을 하려면 이 문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참 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예.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것도 심각하고 저것도 심각하고 그러나 어떤 걸 하든지 좌우지간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우리가 하여튼 인간을 존중해야 돼요. 예, 그 예. 인간의 생명 존재하고 인간 존중이 있겠습니까? 예. 제일 먼저 해야 우리 인간을 존중해야 돼요. 예. 인간 중에도 나약한 인자, 예. 약한 노약자, 예. 예? 장애자. 장애자. 예. 예. 정말 사랑할 줄 알고 예. 받아줄 줄 알 때 예. 우리나라가 비로소 사람다운 사회가 되고 한다. 예. 교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비례해서 그 새로운 그 종교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의 본래 목적, 종교의 본래 목적, 또 신도들이 원하는 바는 평화스럽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라든가 이런 종교계가 이렇게 급속히 팽창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더 사회가 안정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스러워져야 할 텐데 뭐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에 매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잘 단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 휴거다, 종말이다 그래가지고 일부 교회에서 지금 10월 28일이든가요? 네. 네. 그런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이제 본래 그리스도 교회는 종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그런 뜻이지만은 네. 그것은 또 그리스도께서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는 날이 온다는 거. 네. 그 구원의 완성. 네. 그것이 이제 종말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신학적으로. 네. 그 종말론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말하자면 오늘과 같은 이런 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고 네.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네. 또 정말 그 생명과 빛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으로 이제 이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지 그것이 종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걸 이제 우리말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종말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완성론이라고 해야 된다. 네. 이런 그 신학적인 그 표현을 찾는 분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냥 그런 의미로 하여튼 종말론이라는 게 교회 안에 본래는 있다 이게. 근데 그게 이제 말한 대로 완성론이라 이게. 구원의 완성론인데 그거를 어떤 분들이 일부에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아마 여러 가지로 그 성경 말씀을 어떤 자기적으로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혹은 또 그 배후에 또 어떤 그런 정말 그 비종교적인 어떤 목적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해서 해서 참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참 비극적인 문제도 가져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주기경님 입장에서 말이죠. 같은 종교인으로서 모르겠습니다. 그 주기경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종교 아니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어떤 놈의 참된 종교는 아니죠. 어떤 뭐 종교를 빙자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사람들도 우리 이 같은 민족이니까요. 그걸 자꾸 아니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는 10월 28일이라는 날짜가 지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종말이라든가 지구의 끝이라든가 휴거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히려 그 후를 저희들이 걱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가 걱정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저희들 걱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말이죠. 그런데 좀 휘말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첫째는 휘말리지 않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마 우리 전체가 어떤 의미로 사회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측면이 인간의 어떤 인간의 그 불안이 너무 커서 삶의 불안이 너무 커서 그런 것이 이런 결과로 가져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이런 거에 지금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죠. 정말 걱정됩니다. 근데 이제 그 걱정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비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답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게 무슨 어떤 쉬운 처방을 내려가지고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문제의식이 나오는 거니까요. 개인적인 궁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기경님께 말이죠. 근데 작년에 고일 맞이하셨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원래 고향은 어디셨습니까? 저 자신의 고향은 대구입니다. 그럼 부모님들도 고향이 대구십니까? 어머니 고향은 대구고요. 아버지는 충청도 분이었습니다. 충남. 그럼 원래 그 집안이 대대로 카톨릭이셨습니까? 근데 몇 대였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조부님은 저의 그냥 아버지는 바로 조부님은 순교하셨습니다. 1860 카톨릭이셨는데 66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병인 교난이라고 있습니다. 100년밖에 그때에 충남 그 장소도 정확하게 어디서 순교하셨는지 그렇지만 한 그 일가가 한꺼번에 이렇게 잡혀서 순교하셨고 그때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참 아직도 태어나시기 전에 어머니 아주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이제 임신돼 있어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유복자죠 우리 아버지.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위로도 그 외에 그저 몇 대인지 저희들 기록이 없어서 기록이 없어서 적어도 할아버지 때부터는 분명한데 그 위에도 그 신자였는지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님께서 조모님이 확실히 그 교인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복자이신 주기경님의 아버님께서도 당연히 이제 신자시고, 그리고 몇 형제십니까? 저희들이 8남매인데 제가 맨 끝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다 돌아가시고 저 혼자 남아 있고요. 그러면 그 형제분들 가운데 성직자가 있으십니까?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에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역시 신부였습니다. 근데 저보다 한 9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형님도 아주 저희 형님인데 그렇지만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병을 앓기도 했지만은
그 결핵 환자 요양원을 네. 아주 가난한 네. 아주 가난한 그런 버림받은 네. 결핵 환자들을 돕는 그런 요양원을 운영하시다가 네. 돌아가셨어요. 그러시군요. 예. 네. 그 신부의 길을 택하신 것은 본인의 의사였습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의 예. 의사였습니까? 뭐 그런 이제 질문을 가끔 받는데요. 늘 뭐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저 자신의 뜻보다가 네. 저희 어머니의 권유라 할까요? 네. 그런 데서도 동기가 됩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네. 근데 제 친구도요. 예. 친구도 신부가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처가로도 아. 신부 공부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중도에 그 못 견디고 이제 그 못 견뎠다 그럴까요? 몸이 아파서 이제 그만두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제 상식으로는 신부의 그 공부를 하고 그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수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당히 오래도 걸리고요. 네. 뭐 쉬울지 않은데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은 아주 정말 좋은 신부 되겠다는 그런 지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이겨내는 분들이 더 대부분이고요. 네. 또 그런 것이 오히려 나중에 지나고 나면 더 아주 좋은 추억이 되고 그러겠죠. 예. 그 신부가 되시기로 결심하신 것은 이제 저 자신의 언제십니까? 경우는 네. 저 자신의 경우는 아까 말대로 우리 어머니의 권고로 네.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저 마음으로 네. 왜 우리 형님하고 이제 둘인데 네. 둘 다 가라는 거예요. 네. 신학교를 가라는 건데 저 속으로 혼자 가면 됐지 하나 신부 되면 됐지 나까지 꼭 돼야 되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공부하는 사이다 늘 그 생각이 늘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싫어서 뛰쳐나오고 싶은 때도 있었고. 네. 예. 그러나 결국은 이제 정말 마지막에는 하느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네.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됐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를 아는 분들한테 네. 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네. 제가 이런 또 뭐 인간으로 이런 가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이 신부돼서 좋겠는가 네. 이런 면으로 이제 좀 상담도 해보고요. 예. 이런데 그때마다 저를 지도하고 알던 분 그런 신부님들이죠. 네. 그분들이 너는 신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저도 그렇게 되게 된 겁니다. 그럼 신학교에 들어가신 것은 고등학교 졸업 아주 어릴 때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주 국민학교 때입니다. 국민학교 때 어떻게 신학교 국민학교 들어갈 수 때도 있었을까요?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예.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한 5, 6학년 국민학교 5, 6학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대구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대구에는. 그런 학교가 있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니까 아주 신부될 때까지는 제가 중간에 또 뭐 일본에 가서 대학도 공부하고 대학 공부도 하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8년 걸린 셈이죠. 18년 세월이. 예. 그러시군요. 예. 근데 추기경이 되신 것이 굉장히 하여튼 그 당시에 최연소 추기경이라고 알려졌으니까요. 예. 그게 몇 년 전이셨죠? 1969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23년. 네. 예. 그때 혹시 부모님께서 생전에 아니, 계셨는지요? 우리 어머니는 저 신부되는 거 보시고 또 제가 한 4년간 모시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네. 제가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부모님 다 안 계셨죠. 네. 네. 그 추기경이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추기경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전에 요한 23세 교황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네. 그분이 어떤 기자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네. 받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추기경이라는 것은 교통에 혼란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한 거는 그때 그분이 이제 추기경으로서 베니스 총주교를 했습니다. 네. 베니스 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가톨릭 나라니까 네. 추기경 어디 나가면 무슨 모터사이카가 붙고 말이죠. 국가 원수가 행차하듯이. 그러게 되니까 이제 오히려 교통에 이제
그걸 지장을 가져오니까 예. 그분이 추기경은 그렇게 추기경 교통에 혼란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네. 근데 제가 뵙기로는 추기경님 뭐 차도 조그만 걸 타시고 외출도 그렇게 많이 안 하시고 교통에 혼잡을 가져오실 분은 아니고. 외출은 뭐 교회 방문해서 하는데요. 네. 교통에 혼란 다른 의미로 네. 같은 의미로 좀 이제 혼란을 가져오고 있죠. 다른 의미로. 어떤 혼란을 가져오고 계십니까? 뭐 추기경은 조금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한편은 이렇게 이 교회의 높은 자리구나 이렇게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게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조금 경원시도 받는 것 같아요. 상당히. 글쎄요. 예. 뭐 저 존경의 대상이라든가. 예를 들면 저기 그 뭐 교회 안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뭐 시무님들이나 뭐 같은 우리 교구장 되는 주교님들이라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디 가면 우리 시무님들은 저 옆에 식사할 때 옆에 잘 안 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무슨 문둥병이 걸렸나 왜 내 옆에 오지 않느냐고. 네. 그래서 누구 보고 이제 이리 오라고 말이죠. 아무개 이리 오라고 이럽니다. 저편 제가. 예. 그러니 그걸 보면은 한편은 이제 뭐 그 무슨 그 자리가 그런가 보다 뭐 이런 명예스러운 자리인 같이 생각하기도 하겠지만은 대단히 경원시 당하는 그런 자리 같아요. 좀 그 위험이 있고 어려운 자리인가 보죠. 뭐 그렇게. 그래서 뭐 제가 너무 위험을 부리는 거 아닙니다. 그 추기경이라는 그 위치도 그렇고 또 그 동안에 그 쌓아오신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경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그 후배 신부들한테 비춰지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그 종교계의 성직자의 길을 걸으시면서 후회를 해보시거나 내가 이거 다른 걸 했으면 좀 더 잘하지 않았겠는가, 나는 또 이런 방면에 소질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그 시작 때부터 제가 정말 한 인간으로서 그 생활하고 싶은 것은 일반 소박한 가정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뭐랄까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나 내가 이제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생각해 봐야 소용없는 거고. 혹시 그 신부님이 지금 신부님이란 말은 저 괜찮아요. 아니 그것도 관계 없어요. 그렇지만 저 주기경님께서요. 주기경님께서 그 후배 신부라든가 그 성직자들이 식사할 때 옆에 오라고 그래도 잘 안 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 추기경이라는 그 위치라든가 자리가 대단히 그 권위가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종교계에서 그 권위에 혹시 손상이 될까봐 말이죠. 제가 못 드리는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런 질문을 왜 사회자가 추기경님 앞에서 하는가, 이렇게 욕을 먹어도 손해고요. 또 그런 질문을 해서 추기경님께서 쾌히 대답을 해 주셔도 그 추기경님의 또 권위라든가 위신에 관계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을 한번 여쭤봐 달라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뭐 마땅치 않으면 그냥 웃어 넘겨주십시오. 혹시 여성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을 사랑해 말하자면 어떤 이제 지금 질문이 우리가 사랑을 하면 이제 넓은 의미로는 사랑해 본 일이 있죠. 아니요. 이성으로서 신학 공부를 쭉 하시면서 이제 그 신부가 되시기 전에 신부가 되신 다음에 질문이 아니고요. 신부 되시기 전에. 그런 의미는 이제 연애를 해봤느냐 하는 결국 이런 질문인데, 그런 의미는 연애를 우리가 해볼 어떤 의미로 기회가 옛날에는 없었죠. 그러나 이제 뭐 여성은 저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아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성에 대한 사랑이랄까 이런 것을 약간은 느껴본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신부님 되시기 전에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사랑을 좀 받아본 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때 혹시 갈등에 좀 오히려 저는 그걸 통해서 신부의 길을 더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2000년대 복음화를 위해서 뭐 요즘 그 가톨릭 교계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데 2000년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2000년대를 그렇습니다. 어떤 구상이신지요? 저희들이 이제 그 흔히 뭐 잘 아시는 겁니다만 교회가 이 한국에서 특별히 이렇게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가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그 교회의 어떤 그 비대화, 대형화, 신자 수는 늘었는데 내적으로 충실지 못하는 그 교회의 그 내적 공동화, 속은 비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 그리스도교 신자들 아닙니까? 그럼 신자 수가 그만큼 늘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정신에서도 늘었느냐, 그리스도의 정신에도 그만큼 성장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 신자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빛과 소금의 구실을 다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로 그런 예수님의 복음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특별히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먼저 사는 사람, 복음만 되어야 된다. 그런 지향을 가지고서 지금 2000년대 복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아쉽지만은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간혹 그 가톨릭계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어떤 길로든지 우리 그 국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좋은 가르침을 항상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